세상이 처음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던 시절, 동해의 용왕은 서해의 아름다운 용녀와 결혼하여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지냈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깊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용왕과 용녀는 세월이 흘러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행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천지왕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부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목욕을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100일 동안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 간절함은 천지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천지왕은 부부의 정성에 감동하여 용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었습니다. 용녀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10달이 지나자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예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는 부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자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용왕 부부는 공주를 끔찍히 사랑하며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나친 사랑은 아이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용왕 부부는 한 번도 혼내지 않고 그저 미소로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공주는 자랄수록 버릇이 없어져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남의 집 곡식과 채소를 뽑아 망가뜨리고 심지어 남의 집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주의 장난에 울고 어른들은 공주의 못된 말과 거짓말로 인해 싸움에 휘말리기 일쑤였습니다. 공주가 저지르는 철없는 행동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노인들이 용왕의 궁전으로 나아가 동해 용왕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용왕님, 저희는 용왕님의 은혜를 입으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그 은혜에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왕님의 따님께서 저지르는 행동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부디 공주님을 멀리 보내거나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왕은 노인의 간절한 말을 듣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을 너무 귀여워하다 보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나 보. 계속 이대로 두면 마을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아 딸을 멀리 보내겠으니 노여움을 풀고 돌아가시게. 용왕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쇠돌이라는 용궁 대장장이를 불러 철로 된 상자를 만들도록 명했습니다. 쇠돌 도령이 무쇠로 만든 말을 녹여 튼튼한 철 상자를 완성하여 용왕에게 바치자 용왕은 딸을 불러 그 상자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주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철상자 안으로 들어가 상자의 뚜껑이 닫히기 전에 목을 빼꼼히 내밀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서해 용녀는 눈물을 머금고 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철상자가 바다 위에 떠서 물결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 인간 세상에 닿을 것이다. 딸은 눈을 깜빡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인간 세상에 가면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서해 용녀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아직 아이를 내려주는 삼신이 없단다. 삼신이 되어 집집마다 아기를 내려주며 살아가거라. 어머니는 딸에게 삼신의 옷이라며 남색 저고리와 흰 바지, 자주색 치마와 분홍색 장옷을 상자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라며 은으로 만든 가위와 두꺼운 실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공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기는 어떻게 낳게 하나요? 서해 용녀는 마음속의 슬픔을 꾹 눌러담고 차분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어머니의 몸에서 석 달 열흘 동안 피를 만들고 다음 석 달 열흘 동안 살을 만들고 그 다음엔 그러나 그 순간 동해 용왕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죄로 쫓겨나는 죄인에게 무슨 말을 더 가르치려 하십니까? 동해 용왕은 화가 난 나머지 철상자의 뚜껑을 단호하게 덮어버렸고 300근이나 되는 자물쇠로 상자를 단단히 잠가버렸습니다. 어린 딸은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역할을 다 배우지도 못한 채 캄캄한 철상자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용궁의 병사들은 철상자를 들어다 용궁 밖으로 던져버렸고 상자는 물속을 부유하며 3년, 물 위를 떠다니며 3년, 그리고 얕은 물에서 3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동해 용궁의 공주는 자신의 철없는 행동의 대가로 9년을 어두운 철상자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철상자 속의 동해 용왕의 딸도 나이를 먹어 18살의 어여쁜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철상자 속의 생활에 익숙해진 어느 날 큰 바람이 불어와 철상자가 동해 바닷가의 작은 백사장에 닿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마을 사람들이 철상자를 발견하여 힘겹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은 가위와 두꺼운 실을 들고 있는 예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가씨, 도대체 누구십니까? 동해 용왕의 공주가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해 용궁에서 온 동해 용왕과 서해 용녀의 딸입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용궁의 귀한 공주님께서 어찌하여 인간의 땅에 오셨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기를 내려주는 삼신으로 임명되어 이곳에 왔습니다.